일단 저라면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저는 매력적인 게 테일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 먼저 볼까요? 테일님 왔으니까 네, 기념으로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거야 뭐 나중에 하도 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예, 고금님 어서오세요. 고금님 아까 술 드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금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술 드셨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에는 못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산하면 로키드 마틴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그 방산주 하면은 하나 에어로랑 LIG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먼저 좀 떠올리는 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하나 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2022년에 거래를 몇 번 했었어요. 그 이제 워낙 실적도 좋았고 또 수주 잔고가 워낙 높게 쌓여있던 형태라 거래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레포트를 봐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올해 방산 수주 확대의 시발점, 네, 시발점이라고 하네요. 방산 수주 내용을 보면은 내용 잘 보이시죠? 올해 방산 수주 확대의 시발점이라고 하는데 내년 3월 호주 레드백 수주 가능성 높아질 듯. 호주 레드백이 뭐죠? 레드백이 뭐 회사 이름 같은데 뭐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듯이라고 하네요.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은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장갑차 이름인가봐요. 2019년 9월 호주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 페이지 3에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사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되었다. 레드백의 경우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차량 성능과 방호,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등의 시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3월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성능 및 가격 측면에서 레드백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레드백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내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 체계가 수출되면서 방산 수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디펜스 올해 폴란드 등 해외 신규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향후 매출 성장성 본격화될 듯 이라고 적혀있네요. 동사의 100%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는 지난 7월 27일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 등을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폴란드 정부와 체결하면서 전체적인 공급 물량 등에 합의하였다. 굉장히 뭔가 수주가 하나씩 생기고 있죠. 하나 디펜스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연내에 폴란드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유럽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아서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 체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래요. 하나 디펜스의 지난해에 신규 수주는 3조 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48470 4조 8,4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매출이 얼마죠? 10억, 100억, 1000억, 조. 네. 조 단위. 그리고 올해의 경우 폴란드 등 해외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 수주 잔고 또한 괄목할 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구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방산이 41%. 이게 이제 그 하나 디펜스겠죠? 그리고 뭐 이제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조직도가 좀 그려져 있네요. 하나 방산, 디펜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조직에 속하게 됐고 얘네들은 아웃됐다라고 적혀 있죠? 분할을 따로 했나봐요. 분할. 하나 디펜스의 수주 잔고 추이는 이렇게 되고, 어우, 탱크가 네,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디펜스 말고도 있어요. 여기 하나 테크인, 하나 시스템, 하나 방산. 얘는 뭐야?
굉장히 그 장갑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죠. 분할합병에서 한화에서도 받았고요. 미사일 우주항공용 부품도 만듭니다. 미사일 우주항공용 부품. 미사일 우주항공용 부품.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라는 건가? 사실 그 방산주를 바라보는 거는 전 좀 심플하게 바라봤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번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방산주 관련해서 일단 마지막에 그건 이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LIG도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뭐야? 네. LIG 내용을 간단히 한번 봐보고 이따 간단히 좀 실적이라든가 수주 잔고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레포트 3개 정도만 읽어보고 다음은 LIG인데 해외 수주 확대의 시발점. 여기 똑같이 같은 증권사에서 지금 레포팅을 하고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수주 확대될 듯. 좀 특징이 보이네요, 갑자기. 보면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레포트를 이제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호주와 독일, 호주, 독일, 폴란드 등이 좀 얘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 호주, 독일, 폴란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LIG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죠. 글로벌 무기 수입 시장의 35%가량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경우 현재 무기 수입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야, 근데 중동 지역이 이렇게나 수입을 많이 해요? 중동 지역이? 야, 중동 지역 역시 네, 무기 수입을 글로벌 무기 수입의 35%를 중동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산발적인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으로 사우디 왕실 정책도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방산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MISA, 방위산업청, 국영 방산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 천궁2 등 해외 신규 수주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향후 매출 성장성 및 수익 개선이 본격화될 듯. 수주 잔고를 보면은 5조, 그리고 6조, 그리고 7조, 8조, 매년 1조씩 증가하고 있어요. 와, 장난 아니네. 이 수주 잔고가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수주 잔고가 매년 1조씩 늘어나고 있죠. 상당하네.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잠깐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 이제 쫄아가지고 금방 팔았는데 너무 빨리 팔았죠. 제가 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2는 UAE 영공에 탄도탄이나 항공기 공격이 포착되면 이를 탄도탄으로 요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어체계다. 예를 들면 뭐 미사일 터렛 같은 그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뭐 미사일 터렛 같은 거겠죠. 로키드 마틴은 수준은 미친듯이 늘어나는데 실적은 바닥이에요. 저번에도 이렇게 라이브에서 할 때 로키드 마틴을 참고 삼아서 뭔가 비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쵸? 이에 따라 수주 잔고의 약 55% 수준이 수출 비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들 인력과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일단 로키드 마틴 제가 참고해 놓도록 하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국제 정세 영향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 환경의 전환 등으로 향후 해외 신규 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LIG 넥스원 매출 구성을 보면은 PGM이 뭐야? PGM이 뭐지? 아무튼 PGM 뭐 무기와 관련된 것이겠죠. 무기와 관련된 사업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PGM 그리고 뭐 ISR 이렇게 적혀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좋고요. 전망도 우수하네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네, 연구개발 양산 시간이, 여기 기간이 연구개발만 5에서 10년, 양산되고 배치되는데 20년. 텀이 굉장히 길죠? 깁니다. 이렇게. 네, 연구개발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회사가 매출이 2조 5천억 정도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약 2조 5천억에 한 4천억, 3천억이면은 그래도 한 20%, 15%에서 2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는, 그래도 꽤 우수하게 증가되고 있죠, 이렇게. 매년 1조씩 아까 증가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천궁2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적의 그 미사일을 맞춘다라는 거겠죠? 멋있는데. 약간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트럭으로 운전하는 미사일 터렛 같은 느낌? 그래서 후에 3D 프린터로 중국산 부품 내재화 및 공정 일부 자동화를 목표로 하며 1, 2년 수주 소화가 힘들지만 그 이후에 무척이나 기대가 됨. 로키드 마틴 대공방어용. 이게 대공방어용이라고. 3D 프린터로 중국산 부품 내재화, 그리고 공정 일부 자동화를 목표로 해서 1, 2년 내에 수주 소화가 힘들지만 그 이후에 무척이나 기대가 됨. 로키드 마틴. 오케이. LIG 넥스원의 사업 영역을 보면 아까 PGM 이게 정밀 타격이 정밀 타격. 프리시전 가이디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니션이라고 해야 돼? 무니션?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고, 육해공 표적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미래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 정찰.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탐지하여 필요한 상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ISR. 얘가 한 20%, 얘가 한 55%, 정밀 타격이 55%, 감시 정찰이 20%, 그리고 13%가 항공 탑재 임무 장비.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적의 통신 및 전자 장비를 교란한다. 약간 사이언스 배슬의 뭐 그거겠죠? 사이언스 배슬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딱 해서 뭐 이렇게 전자기기들 못 쓰게끔 만드는 거. 사이언스 배슬. 미래 전장 시스템 등. EMP였나? EMP가 그런 거였나? 아무튼. 그리고 10%가 지휘 통제인데, 전장에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판단 결심할 수 있는 수단. 얘는 약간 옵저버 같은 느낌인가 봐요. 지휘 통제는 옵저버. 얘도 약간 옵저버인가? 그러고 보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사이언스 배슬이 정말 하는 역할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최대한 한대요. 실적이 떨어지면 대신 주식 가치를 올려주겠다고. 오, 매력이 있는데? 버퍼링이 있어요, 지금? 와, 로키드 마틴도 진짜 한 번도 주가가, 물론 이제 이럴 때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본인만. 오케이. 로키드 마틴. 아니, 이런 종목을 여러분
2주년 이벤트 때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닙니다. 누굴 탓할 거야? 자, 어디까지 읽었지? LIG, 하여튼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비싸죠. 네, 비쌉니다. 저도 순간 말해놓고, 484불이길래, 이 사람들이 말 못할 이유가 있었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 생각보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편하게 부르시라고 할걸. 네. 이상한 잡주들만 많이 사가지고.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겠죠? 이따 봐보도록 하고. 그래서 LIG 넥슨 이 정도까지 보고, 이것도 이따가 수주 잔고랑 한번 매출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금 당장 말고. 여기까지만 보고 간단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테일님 지금 계신가요? 만약에 안 계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 너무 억울해서. 제 지인이기도 해서. 한국항공우주 올해 수주 확대의 시발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이투자증권에서 방산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썼네요. 글을. 언제 쓴 거야 이게? 11월 28일날 쓴 겁니다. 11월 28일날. 비교적 최근 자료죠.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양산 수주 가시화될 듯. 그래서 소형 무장 헬기 경우 무장 헬기 헬리콥터가 이제 총 쏘는 거겠죠. 2015년 6월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근데 이거를 개발할 게 있나? 그냥 헬기에다가 총만 탑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만 이렇게 설치하면? 아닌가? 조만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LAH에는 대전차 미사일, 로켓, 기관포 등의 무장뿐 아니라 레이저 조사 및 추적 기능 등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 등을 장착함에 따라 이런 거 유도 로켓도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LAH는 기체 수명 40-50년 된 노후 공격 헬기 코브라를 대체할 예정이다. 코브라라고 하는 기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공격 헬기고 이거를 이제 대체하려고 만드는 게 이 LAH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양산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9월 16일에 약 30억 달러 규모로 FA50 48대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2023년까지 12대를 우선 납품하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정부가 원하는 성능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내용들이 적혀있고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어 폴란드 등 유럽을 기반으로 중동, 이집트 등 아프리카, 아시아 기존 고객들의 후속 사업 물량과 미국 사업 등을 포함하면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는 뭔가 시장이 더 넓어 보이네. 일단 적어놔볼까? 모르니까.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게 이제 향후 시장인 것 같고 아프리카, 아시아는 기존 고객들이죠. 한편 말레이시아 공군은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 전투기 18대를 구매 추진 중에 있다. 뭐 그래요. 일단 방산주 오랜만에 보는데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여기 한국 항공우주의 주주 중에 가장 큰 비중이 한국수출입은행이네요. 이것도 좀 특이하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경공격기. 그래서 전투기. 그러니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약간 전투기 위주. LIG 넥스원은 아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를? 정밀 타격 위주? 미사일이라고 하면 되나? 무니션. 이거 뭐지, 무니션? 어떤 뭐 정밀 타격 위주로 적어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탱크 장갑차 위주였죠, 얘는. 어디 갔지? 약간 장갑차 위주의 느낌. 특징. 향후 국가? 뭐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아, 수출 방향이라고 적어놓을 것 같고. 이 정도 간단히 좀 해놓고,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2023년 3Q 이 수주 잔고 정리하고 3Q 매출. 쏘리. 뭐 이 정도 한번 비교를 간단히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시청. 이 정도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금방해요.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다 하고 나면 12시 되겠다. 항상 그 계획처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처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산주를 보게 될지를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보통 이제 아래쪽에 가면은 이렇게 수주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하나 시스템, 세트랙 아이 해서 관련된 계열사들의 수주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주 총액, 그리고 거기서 얼만큼 했냐, 얼만큼 납품을 했냐, 그리고 현재 잔고가 얼마냐, 이 잔고만 가져가면 되겠죠? 잔고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 단위는 100만이었죠? 000. 와, 얼마야?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41조. 이렇게 41조. 그리고 LIG 넥스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장비주들 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봐요, 저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고, 여긴 더 쿨하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죠? 이걸로 끝입니다. 79556. 7조, 거의 8조 가까이 되죠. 79556.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샥 내려오면은 여긴 계열사가 되게 많네. 그쵸?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수주 상황에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 부분별 기초 수주 잔고에서 단기 중 납품액과 신규 수주분을 감안한 순증 감액을 표시한 후 기말 잔고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 잔고만 가져가면 되겠죠? 206637, 206637.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2022년 3분기 매출이 아니라 2022년 추정 매출을 바꾸고, 이것도 영입으로 바꾸고, 이것도 순익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 추정치로. 지금 혹시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저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보면은 단위 억원, 네, 6조 6천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3,600억 정도를 보고 있고, 당기순이익 2,200억 정도를 보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얼마죠? 33973, 33973. 이 정도 보고 있죠. 아유, 예, 계셨군요. 이거 보니까 테일님은 나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따 전화를 해서 깨워야겠습니다. 아니, 감히 잠을 자? 시켜놓고 바로 자러 간 것 같은데, 피곤할 테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 제 친구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되게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운한데. 저는 제 영상이 되게 재밌거든요. 보겠으면 전 제 영상이 재밌는데, 제 친구들은 제 영상이 재미없나 봐요. 서운합니다. 서운해. 아주. 저 시가총액 얼마냐면 19756, 19756, 19756. 아마 테일님 같은 경우에 제 기억하기에 방산주를 좀 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상을 안 보고 있으니까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망해라. 281. 그리고 네, 농담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진 마시고요. 사사구팔오 어이구 뭐야. 보면은 이제 간단히 PER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잠깐, 내가 뭘 보려고 그랬지? 일단 PER 보고, 자, 영업이익률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어색하지? 한동안 이런 작업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익률은 누가 제일 좋죠? 얘가 제일 좋네요. 얘 일단 1등. 그리고 순이익률 보면은 역시 이익률은 LIG 넥손이 가장 좋습니다. 봤을 때.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고. 그리고 뭘 보려고 했냐면 잔고 나누기 매출. 이걸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잔고 소진 기간을 몰라요. 제 잔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거쳐서 다 소진되는지를 제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렇게 한번 봤을 때는 일단 얘가 제일 한국 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거쳐서 이게 빨리 소진되는지 모르니까 그쵸, 공시를 보면은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좀 찾아보기 귀찮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되면은 찾아봐 줄 텐데 자리에도 없는 놈 뭐가 이쁘다고 제가 찾아봐 주는지. 안돼. 또 이렇게 어설프게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봐 주겠습니다. 사실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어서 찾아봐 주기 싫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때 IR 부서에 연락을 한번 돌리면서 찾아봐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아마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광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네. 그때도 찾아보진 않았었네. 그때 IR 부서에 전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닌데? 전화했었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알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항공우주? 진짜 없나? 진짜 안 했었나 보네. 제가 전화까지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이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매력적인 거는 이제 이 잔고 대비 매출을 봤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현재 매출 대비 잔고가 많은 상태니까. 그리고 PER 볼게요. 시총 이렇게 봤을 때는 또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PER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률을 잠깐 봐볼까요? 긴 녀석이 2026년까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이 친구? 그러니까 텀이 엄청 길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 부분은 보유하신 분들이 각자 알아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의 PER은 더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일단 저라면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저는 매력적인 게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원픽. 일단 PER 매력적, 이익률, 그리고 잔고는 채워나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고, 사실 만약 수주 잔고 기간이 소요 기간이 짧아서 이런 거라고 하면은 또 채워나가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당시 하나 PER이 겁나 낮아서 그걸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제가 뭘 샀었지? 참, 제가 과거에 샀던 걸 한번 잠깐 봐볼게요.
제가 샀던 건 뭐였냐면,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기억에, 와, 저 이거 진짜 너무 안 쓰니까 업데이트 하라고 뜨네요. 업데이트 하라고. 제가 얼만큼 주식창을 안 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주식창을 안 보니까 업데이트 하라고 떠요.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좀 무덤덤하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창을 거의 안 열어봐요. 저 진짜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더 안 봐요. 진짜 안 봅니다. 그래서 주식 유튜버인데 주식을 안 보는 주식 유튜버라고 보시면 돼요.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를 샀었어요, 제가. 거래 내역을 한번 봐볼게요. 확실하게. 당시에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하나 샀던 것 같은데, 제가. 매매 내역. 1년. 네, 클래시스도 내가 샀었네. 언제 샀었지, 저거를? 여러분, 제가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 샀었습니다, 다. 네. 다 샀었고, 대신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고, 봐볼까, 잠깐만. 만약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46150.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매수 단가가 얼마였었냐면 당시에 52800 하나 5280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4365 그리고 LIG 넥슨 파리사본 얼마죠? 670 LIG 넥슨 뭐야? 그리고 LIG 넥슨 898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오르는 걸 잡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대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차트를 좀 안 보고, 그 당시에도 좀 약간 차트 안 보고 그냥 매수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 주가만 생각하면서 그냥 샀던 경향이 있고.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46,000원입니다. LIG 넥스원 89,000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먹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만의 여기에 더 뭔가 살을 더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걸 이제 지금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깊이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더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IR 부서 꼭 연락해 보시고 내용을 좀 더 검토를,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보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세 개 중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살을 붙여가면서 좀 아이디어를 키워갈 것 같아요. 강화시켜 갈 것 같아요. 플러스 여기다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이 내용을 좀 로키드 마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 정도? 방산주는 이 정도 볼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동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허니쭈님, 바이스님, 최윤창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